자, 그러면 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시간이 또 다가왔습니다. 미스터 마켓. 이게 구글 알고리즘이 진짜 냉정하더만. 왜요? 왜냐면 정프로 부재시에 권프로 부재시에 미스터 마켓을 며칠 쉬었거든. 네. 저는 몰랐어요. 이걸 뭘 하다가 안 하잖아. 그러면 벌을 줘 구글에서. 페널티?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또 그래가지고 그게 열심히 안 하는 거잖아. 하다가 안 하면. 나는 그 얘기만 들었지 시절. 야, 그래. 미스터 마켓이 최소 뭐 보통 한 3, 4만 조회씩 나왔는데 요즘 1만 조회를 못 넘어가. 뭘 해도 불성실했다. 불성실했다. 구글이 채찍질을 하네요. 알고리즘이. 채찍질하니까 열심히 하면 이렇게 부추기고 열심히 안 하면 채찍을 줘요. 그거 때문인 건 맞는 거죠? 아니 또 하필 그때 딱 그렇게 되잖아. 그거 한번 저 데이터 분석 오늘부로 좀 잘 좀 봐주세요. 알고리즘님. 전국 아파트값 하락폭. 금요일날 제가 이거 해드리잖아요. 3주 연속주로 전세는 다시 커져. 3주 연속에서 하락하긴 하는데 하락폭이 지난주, 지지난주에 비해서도 눈에 띄게 좀 줄고 있다. 그런 뉴스예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한국부동산원에서 내는 저기 이제 아파트 가격 매매 지수의 변동률인데 짙은 색이 많이 빠지는 데고 옅은 색이 이제 덜 빠지는 데는 항상 저래요. 서울 수도권, 세종, 뭐 대도시 이런 데들 많이 빠지는데 서울 보시면 0.35예요. 기억나십니까? 저희 거의 1%에 육박했다. 맞아요. 그리고 뭐 노원, 도봉 뭐 이런 데들 강북이나 저쪽 은평 이런 데들은 1% 이상 빠진 것도 있었는데 인천이 역시 좀 약합니다. 0.66, 경기 0.71, 그다음에 저쪽에 대구 0.61, 그다음에 부산 0.58, 세종은 항상 1% 이상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요런 동네들,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은 동네들이 여전히 매매 지수가 좀 좋지 않대. 서울 지역의 추세는 그런 것 같아요. 서초라든지 이런 쪽들, 강남 서초 뭐 이런 강남하고 이제 용산만 제외하고 이제 규제를 다 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 같은 데들이 좀 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많이 빠졌던 어디입니까? 노원 이런 데들이 낙폭을 좀 줄이고 있어요. 노원구, 도봉구가 각각 0.7, 0.77에서 금주는 0.39, 0.44. 그러니까 낙폭이 거의 반 가까이 줄었고요. 서초구 0.12, 송파구 0.25 이렇게 낙폭도 감소를 했습니다. 뭐 강남구도 뭐 대동소이합니다. 0.25. 강동구는 뭐 둔주의 영향인가요? 오히려 낙폭이 커져서 0.33에서 0.45로 빠졌는데. 이게 이제 그 차트를 이제 봉 차트를 한번 보여서 그 하락폭을 이제 보여드리는 봉 차트가 나왔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자 보십시오. 계속 저렇게 있다가 저게 이제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매매 가격 변동률이거든요. 계속 빠지죠. 그런데 저기서 정점을 찍죠. 하락폭이 4주 전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전세 가격 변동률인데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계속 더 빠져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매매 가격의 낙폭은 줄어들고 있죠. 상당히. 근데 전세 가격의 낙폭은 거의 그 자리예요. 그래서 전세 가격은 하락폭이 오히려 지난주보다도 더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이 1.05에서 1.11, 경기가 1.06에서 1.19, 인천이 0.96에서 1.14 이렇게 전세 가격의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뭐 빌라 왕이니 뭐 해가지고 전세 사기 뭐. 정말 그 비정한 거군요. 그리고 그렇게 조직적인 범죄잖아요, 그게. 그거를 그렇게까지 방치되거나 방조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 그거 다큐멘터리 보다가 진짜 열받더라고. 그죠?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전세 낙폭에 물론 이제 금리 영향이 이런 것들이 대부분 펀더멘탈이 작용합니다만 그런 심리도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봄 이사철을 앞둔 시기거든요. 원래 설 명절 끝나면 슬슬 집 보러 다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애들 취학 시즌이 이제 오니까 이제 만약에 7살짜리들 이제 아이들 데리고 있는 가정에서는 야, 학교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세나 뭐 이런 걸 알아보는 시점인데 어쨌든 매매 가격에 대한 낙폭은 전국적으로도 또 서울 수도권 위주로도 최대 낙폭의 한 반 정도는 회복을 하고 있다 이런 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제가 그 부동산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항상 뭐 개별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전 세계적인 금리라든지 미국의 부동산 경기와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올 1월에 미국 주택 시장 지수가 13개월 만에 상승했어요. 그래서 주택 건설 미국 주택 건설 옆에 NAHB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내는 1월에 NAHB 웰스파고 주택 건설업 지수라는 게 있는데 전월 대비해서 4포인트가 올라서 2021년 12월 이래 13개월 만에 전월 대비 올랐다는 겁니다. 전월 대비 상회했다. 시장 예상치보다도 더 높게 나왔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사실 이제 주택 가격 하락폭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미국 부동산 그 뭐 뉴욕이라든지 대도시에 이렇게 브로커리지 하는 그 사이트들 몇 군데 들어가 봤거든요. 네. 원래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얼마에 팔겠다. 그러면 우리 집을 그 부동산에 내놓잖아요. 100만 불에 팔겠다. 그러면 대체로 지금까지 계속 몇 주 이렇게 보면은 90 딱 선 긋고 95만 불. 뭐 이런 것들만 거의 100% 있었거든요. 최근에 몇 군데 보니까 금을 긋고 102만 불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살짝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뭐 아직도 고금리의 여파 그리고 모기지가 이제 살짝 이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높은 권역에 있기 때문에 미국 주택 가격의 하락세 멈춤이나 반등을 쉽게 논할 수는 없는데 비교적 유력한 주택 가격 지수가 13개월 만에 반등했다는 것도 우리 시장의 낙폭을 줄이는 거하고 괴를 같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이 아까도 말했죠. 채권 매수가 저렇게 크게 들어온다는 거는 비교적 이제 그 다음 수순은 크레딧이 조금 좋지 않은 것 그리고 주식, 주택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개연성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 주택 시장의 어떤 매수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니까 요새 좀 시장 분위기 좀 어제 좀 알아봤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여전히 이렇게 무주택이신 분들이 일종의 이제 집을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들어오고 있는 시장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전에는 그 1주택자들 이사 수요조차도 거래가 안 됐었는데 그나마 이제 그 1주택자들의 이사 수요, 그러니까 1주택에서 이렇게 다른 데로 이사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 정도 매매는 조금 이루어진다 그래요. 규제 완화 그때 정책도 이것저것 막 나오면서 뭐 세금도 많이 좀 낮춰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취약 시즌과 맞물려서 이제 좀 이사 수요 정도 거래가 좀 된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진짜 이렇게 가다가 막 자기 뭐 빚을 못 갚거나 아니면 당장 이사를 가야 되거나 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격이 확 떨어지는 이런 갭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거래가 거의 안 되다가 툭 떨어지고 거의 안 되다가 툭 떨어지고 이게 무서워서 거래 못 하잖아요. 근데 그나마 1주택자들끼리 그 이사라도 갈 수 있는 정도 거래 분위기는 되더라. 그러니까 가격은 좀 떨어지는 분위기긴 한데 그래도 거래 수요는 조금 나왔다 정도 분위기라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뭐라 그러시던가요? 지난 화요일인가요? 저희가 했었죠. 한문도 교수님은 역시 뭐 마찬가지로 그런 중간에 약간의 뭐 주가도 떨어질 때 그냥 계속 미친 듯이 계속 떨어지지 않잖냐. 데드캣 약간씩 뭐 한 번씩 반등 있을 수는 있으나 이번에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한 약간의 반등이 뭐 있을 수도 있으나 그거는 떨어지는 속도에 약간 브레이크 거는 거로 준 정도지 앞으로 계속 올해는 좀 하락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셨고요. 고준석 대표는 금리가 조금 떨어진다면 상승 가능성 충분히 볼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주셨고요. 금리가 뭐 당장 떨어질 일은 없을 거잖아요. 어쨌든 댓글 반응은 굉장하더군요. 막판 가니까 민심은 댓글에서 나타나는데 민심이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네. 한 번 더 해서 한문도 교수님이신가? 네. 자, 여튼 그 부동산 관련된 여러 또 데이터도 있잖아요. 지금 뭐 아까 그 기상도처럼 이렇게 보여주신 지도도 있고 그런데 그거 저 KB 부동산 앱 들어가시면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집으로라는 또 부동산 컨텐츠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 그 KB 부동산 앱이 있는데 예. 뭐 동네 하여튼 뭐 거래 모든 거래 다 그리고 이제 KB에서 그 뭐죠?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건대요. 맞아요. 예. 엄청나게 전화를 걸어갖고 지금 사는 사람 많은지 파는 사람 많은지 대충 시세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일일이 다 전화를 해갖고 다 또 여러 지수로 만들어내더라고요. 굉장히 보기 편하게 해놨으니까 혹시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앱 통해서 또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하시면 조금 더 네. 정확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요. 네, 요 정도로 오늘 뉴스 한 마무리하고요. 우리 권 팀장님 연휴 잘 보내시고 예, 잘 다녀오시고 경기도 네. 광주 예. 행복한 설 보내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그렇죠. 예, 와 한참 쉬네요. 예,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